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월 말 공론화가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 최근에는 시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세대가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고갈되겠지. 실제로 한 설문에선 2030 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하기도 했죠.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청년 세대도 안정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대 중반인 PD가 꾸준히 보험료를 내면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크래비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PD가 열심히 계산한 금액은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리도 정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건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고갈될 수 있다. 고갈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고갈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언론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못 받을 수도라고 하고 못 받는다 하고 물음표가 있는 언론들은 있지 못 받는다라고 느낌표나 따옴표를 만든 언론은 없어요. 현재 노인들이 수령하는 연금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금이 약 1,000조 원 정도 쌓여 있는 반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 적립금이 하나도 없지만 잘 지급되고 있다고 해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적립금이 전혀 없이 그해 세금으로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한 32만 원 정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기초연금은 지급될 거고 내년에도 기초연금은 지급될 거고 작년에도 기초연금은 지급됐어요.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국민연금도 나중에 적립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급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도 명시돼 있는 국가와 국민 간 계약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 재정을 투입해 어떻게든 지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몇몇 국가들은 이미 기금이 모두 소진돼 부가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죠. 아니 근데 우리 기금 고갈되면 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 정말 많이 접했잖아요. 현재 국민연금 적립액은 한 1,000조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200조 원, 1,300조 원, 한 2,000조 원 정도 된 다음에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기금이 소진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계산해 보면은 2055년도에 기금이 소진이 된다라는 계산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기금 개혁을 전혀 하지 않고 국가가 기금에 전혀 돈을 투여하지 않고 그리고 기금 수익률이 한 4.5% 정도 난다라는 전제 하에서 2055년도에 소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접했던 그래프들, 연금 개혁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고갈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연금 개혁의 목표라고 해요. 분명히 국민들이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근데 더 많은 돈을 돌려주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기금은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보태줄 수밖에 없는데 지속 가능한 고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9% 내지만 좀 더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 중에 하나인 거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세대별로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세대가 불평등한 것은 맞고 그럼 9세대는 새로운 세대한테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1,000조 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원입니다. GDP의 한 5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이 국민연금에 적립이 되어 있는데 내수에 돌아다닐 수 있는 돈을 국민연금 기금에 쫙 흡수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만약에 1988년도에 13%를 내린다면은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00조 원, 3,000조 원 점점 넘어가면은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형식적 세대 형평성을 물려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 가난과 같이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대 PD가 꾸준히 보험료를 냈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9%를 내고 40%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절반 내고 그리고 우리 기업주가 돼서 이 국민연금 A값이라고 그냥 편하게 한 중간 정도 소득이라고 한다면 한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원 중에서 9% 정도 내면은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250만 원이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산기를 사실 좋은 생각입니다. 예.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40년을 그리고 다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을 채운다라는 게 딱 20살에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60살까지 한 해도 안 쉬고 한 달도 안 쉬고 20살부터 60살까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본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지금 벌써 못 그러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한 19.2개월 정도가 평균 납부 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40년 납부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년 납부하면은 50만
원 받는 겁니다. PD가 직장에 소속되어 중위소득인 250만 원을 벌고 평균 납부 기간인 20년 정도 납부한다고 가정해봤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중위소득액이 약 250만 원 정도 예. 되고 한 달에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예, 12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12만 원 곱하기 10년 거기 곱하기 12달. 12개월 예. 하면 2,880만 원이라는 맞습니다. 금액이 나오거든요. 예, 한 65세부터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요즘 95세까지는 살거든요. 30년 가까이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20년 납입 기준 한 달 50만 원 곱하기 30년 곱하기 12개월을 하면요. 1억 8천만 원. 맞습니다. 2,880만 원 내고 1억 8천만 원 나중에 얻게 되는 거죠. 예, 30년은 좀 길게 느껴져서요. 수령 기간을 15년으로 가정하면 약 9천만 원 정도, 20년으로 가정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돌려받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원금이 보장된 상품 중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고수익률 상품은 제가 보기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은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 물가 오른 것만큼 보장해 줍니다. 어떤 사적연금도 물가 상승률만큼 돈을 더 주는 연금은 없어요. 개혁되면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도 안 살펴볼 수 없겠죠? 이번 개혁안은 두 가지인데요. 1안은 월소득의 13%를 내고 50%를 돌려받는 거고요. 2안은 월소득의 12%를 내고 40%를 돌려받는 겁니다. 1안은 나이 들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OECD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낮추자라는 것이 1안의 장점인 거고요. 2안의 장점은 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 소진이 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지속 가능한 소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2안을 지지를 하시는 거고요. 아까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1안은 20년 동안 약 4,080만 원을 내면 노후 20년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을, 2안은 20년 동안 약 3,600만 원을 내고 노후 20년 동안 약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안으로 더 내고 더 받으면은 7년 정도 2안을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소진 시점이 8년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1안이 받는 돈은 훨씬 더 큰데 예.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아, 이것이 통계 착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은 내는 사람이 많고 받는 사람이 조금 적기 때문에 현재 시점만 보면은 1안이나 2안이나 고작 1년 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는 이게 1안과 2안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1년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통계 착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돈을 늘린다 해도 언젠간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가 자금을 예. 투입하는 것도 사실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그럼요. 그런 자금 조달을 좀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저는 예산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예산에 대한 정의 중에서 예산이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나는 이 한정된 예산을 R&D에 쓰는 것이 좋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R&D에 쓰자라고 주장하고 나는 이것을 연금에 쓰는 것이 좋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서로 자기의 목표를 주장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정치이자 예산의 본질인 거고요. 그렇다면은 자금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OECD 평균을 참고해서 볼 수는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노인에 지출하고 있는 비중이 4%도 안 돼요. 그런데 OECD 평균은 한 GDP 대비 10% 정도 지출하거든요. 청년 입장에서 바라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최근 시민 대표들은 2주간의 논의 끝에 개혁안 1안을 최종 선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개혁이 이뤄지기까지 청년 세대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오지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렘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